황금 선박 출발합니다.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금 선박 여러분의 사랑과 네. 또한 성원을 받은 끝에 김용민 TV 구독자 수 14만이 돌파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단하십니다. 예. 저 홍카콜라를 따라 잡고 있는 건가요? 아유 홍카콜라 26만이에요. 그새 또 늘었어? 네. 거기도 같이 되네요. 예. 갈 길이 멉니다. 거기 뭐 매크로 돌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그런 설이 있는데 뭐 중국 자본이 근데 들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글쎄 예. 뭐 저기 중국 자본. 확인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우리 실력으로 갑시다. 아, 그렇죠. 14만까지 오는데 우리는 뭐 정말 차곡차곡 쌓아서. 한 명의 매크로 없었습니다. 순도 100%의 14만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으로 올해 안에 그래도 20만 넘지 않겠어요? 그럼. 올해 안이 아니라 한 상반기쯤 가능할 것 같고 올해 한 욕심내서 한 50만까지 가면은 네. 얼마 전에 10만 우리가 하면서 뭐 약간 축하한다 이렇게 했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그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많이 14만이거든요. 늘었습니다.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3만에서 조금 좀 성장률이 둔화된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예, 아니 김용민 TV는 뭐 개편 뭐 이런 거 계획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4월 8일부터 제가 개편을 좀 하려고. 아 이제 칼바람이 좀 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아니요 칼바람이에요, 불어요. 네. 저는 이 선대인 그래서 아니, 여기 오늘 안 차라리 나온 거야? 선 있잖아요, 빠진 선. 거야? 아니. 구속됐어요. 아 저번에 조사받더니 구속됐나요? 버닝썬의 실소유주로 드러났습니다. 버닝썬. 그 자기 이름을 거기다 성을. 버닝썬의 실소유주면은 조금 우리가 잘 지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이거 뭐 저는 한 발 자꾸 빠지겠습니다. 예. 연예계 쪽이랑 연관이 있어서. 예. 농담이고 네네. 우리 선대인 소장이 또 다시 좀 아파요. 예, 몸이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교통사고를 당하면은 네. 자기도 모르는 본인도 모르는 후유증이 여러 가지가 후유증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푹 쉬어야 돼요. 예. 그리고 완전한 치유가 끝날 때까지는 활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형은 뭐 무슨 저기 잠깐 삐끗한 것 정도로 알고 있어요. 바쁘니까 뭐 이것저것 다녔는데 아유 참. 병원에 가서 좀 요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나저나 용인 시장이 지금 아주 어마어마하게 고무돼가지고 SK 하이닉스가 용인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어마어마하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하겠네요, 진짜.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용인 시장님이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으십니다. 기분은 좋으신데 뭐 걸려 있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조사가 어떻게 됐나요? 불법 사무실인가요? 그렇죠. 유사사무소 설치. 불법 사무실 그거 독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만약에 유죄가 인정되면은 뭐 당선 무효형이 나오죠. 그래요? 이전의 판례들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유무죄를 다투고 뭐 이제 사실관계를 다툴 텐데. 근데 뭐 그 정도까지 검찰이 기소를 했다면 상당 부분의 개연성이나 증거를 가지고 했을 거기 때문에 아마 뭐 재판이 꽤 어려운 재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군요. 이재명 도지사는 어떻게 돼가는지 아십니까? 그거 좀 잠잠하네요. 아니, 요즘에 잠잠한 게 아니고 재판에서 막 뒤집히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검찰 쪽의 기소 논리가 증인들의 재판의 증언에 의해서 막 깨지고 있어가지고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기소였다 이런 쪽으로 지금 이게 이제 검찰의 가고 기소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그 이재명 지사 형님 네. 이재선 씨 돌아가셨는데 네네. 이 양반이 2013년 3월 16일 그날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네네. 그 이후에 정신질환을 겪게 됐지 그 이전에는 멀쩡했다는 게 이제 검찰의 논리예요. 그런데 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일 때 2014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이제 형님을 정신병자로 몰기 위해서 막 강제 진단을 시도했다. 이거 아닙니까 내용이? 그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 쪽에서 계속해서 이재선 그 형님이 2013년 훨씬 이전부터 이미 그 우울증 갖고 있었다. 약을 먹었고 또 조울증약. 롯데백화점 분당점에 가가지고 막 그냥 난동을 피우는 뭐 그런 동영상도 나왔고요. 네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검찰이 말문이 탁 막힌 거예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이재명 지사 재판이 그 혐의 사실이 여러 가지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그 독한 게 이제 독한 그거지. 게 그거고 또 세간의 관심이 크고 또 그거였는데 그거는 점점 더 검찰의 공소 논리가 좀 빈약하고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방향으로 법정에서 입증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건 무죄 나올 것 같다. 그 느낌상. 예. 네. 무죄 나오게 되면 아주 골 때려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뭐 무고죄로 뭐 해야 되는 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뭐 부고죄로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으니까. 하겠죠. 예, 그렇게까지 할 텐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로서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좀 재판이나 수사 때문에
무거웠는데 시끄러웠죠. 예. 한결 조금 이제 가벼워지고 훌 털어버리고 뭐 경기 도전으로 예. 좀 탄력이 받겠죠. 도중에 이제 올인하시겠네요. 예, 예. 지금 뭐 재판이 뭐 12번인데 뭐 한두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뭐 12시간 뭐 8시간 이런다고 하더라고. 안희정 전 지사 이제 뭐 그 증인이 이제 김지은 씨 쪽 증인이죠. 네. 그것도 무혐의가 나왔더라고요. 그거 이제 증언을 이제 뭐 다른 증언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안희정 지사 전 지사 쪽에서 걸었는데 이제 그것도 무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판결이 또 어떻게 갈지도 또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2심까지 나왔으니까 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법리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네. 오버가 된 건지 아니면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것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다투는 게 아니야. 예. 어쨌든 지금 사건들이 워낙 지금 요즘 큰 사건들이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물타기 하는 일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하나 좀 저희가 좀 찝어드리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요즘 하루하루가 영화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오늘 또 프로포폴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부진. 예. 예, 이부진. 그것도 그 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조무사가 예. 강남의 청담동에 있는 네. 성형외과 같은데 2016년에 한 10개월 정도를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이걸 이제 아니, 뉴스타파에다 증언을 했어요. 그 저기 간호조무사가 직무상 취득한 이런 그 비밀을 그렇게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조무사 아니잖아. 지금 조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관계 없습니까? 그리고 일정 기한이 지났을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또 불법 사실을 폭로한 것은 그렇지. 보호가 되는 네, 모양이죠. 그렇죠. 예. 오늘인가 주주총회 하지 않았나요? 주주총회에서 뭐 어떻게 좀 입장을 드러냈나? 뭐 허위 사실이다. 허위 사실이다. 뉴스타파 보도가 잘못. 아니 지금 뭐 거기 이제 삼성은 법적 대응도 하고 뭐 언론에 대해서도 뭐 대응을 하고 하겠지만 일단 보도를 안 해. 근데 지금 뉴스타파 이제 말고 보도를 안 해. 예. 이 경찰이 오늘 해당 그 병원을 찾아가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서류 조사나 이런 거를. 근데 이제 그게 강제 압수수색이 아니어서 병원 측에서 일부 서류를 안 내놓고 있나 봐. 근데 이제 병원들은 다 마약류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 마약류 취급과 관련된 자신들의 그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안 네. 내놓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약간 실갱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영화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굵직굵직해가지고 예. 어떤 것부터 다뤄드려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예. 자, 뭐 이건 다뤄야. 네. 광고. 광고 다뤄야 자, 돼. 이건 다뤄야 돼. 그렇습니다. 실장님 들어오시죠. 자, 공주 알밤. 이제 거의 시즌 오프 할 때가 됐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날이 따뜻해져서 이제는 뭐 알밤을 더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송 과정에서 네. 싹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벌레가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이제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공주 알밤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주 알밤은 올 가을에 다시 햇밤으로 만날 텐데, 네. 자 마지막 깐밤. 네. 자, 깐밤. 그래서 예. 깐밤은 그러면 이제 마무리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깐밤은 계속 판매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잘 보관하면 되니까. 아, 그렇잖아요. 밀폐됐구나. 그러니까 예. 자, 2018년 김용민닷컴에서 농산물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상품입니다. 그렇군요. 공주밤이 유명한 건 다 알지만 실제 공주밤인지 믿고 구입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네. 김용민닷컴은 공주시 산림조합과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주시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공주시 산림조합에서 직배송하는 진짜 공주 밤만을 판매합니다. 그렇습니다. 구매 후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증명해 주셨는데 깐밤을 밥할 때 넣었더니 밥맛이 꿀밥 맛이다. 네, 꿀밥 맛. 예. 생밤은 쪄서 많이 먹을 겁니다. 많이 파세요라고 하셨고 아그작 씹는 맛이 일품이네요. 껍질 까기 힘들었는데 요 저 공주 시민들이 깐 거예요. 직접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공주의 일자리도 창출했습니다. 네네. 많이 파세요. 깐밤 2kg 구매했는데 여태 먹어본 밤 중에 제일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나 변색 처리 과정에서 설탕물 쓰시나요? 우리가 양아치입니까? 질문이 있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아치가 아니에요. 예. 자, 이렇게 밤을 설탕물에 담그는 데도 있어요? 변색 때문에 색 진짜요? 안 변하게 하려고. 오, 야, 그런 일이 있구나. 그 씹새끼들이 그런 그래서 얘가 실제 변색이 됐어요. 약간 이게 왜냐면 진짜라는 얘기죠. 진짜란 얘기죠. 예. 자, 제품 설명이 나와 있듯이 저희는 표백제, 방부제 이런 거 안 씁니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품 표면에 하얀 전분이 생길 수도 있고 장시간 보관하면 갈변 현상이 좀 나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자, 또한 저희는 깐밤 처리 과정 중 깨끗한 물에 세척을 할 뿐이지 설탕물에 담그거나
이런 지랄들은 하지 않습니다. 자, 잘 숙성된 공주 앨범 따로 가공하지 않아도 높은 당도가 나오는 것 특징입니다. 어떻게 해요? 먹어야지. 아 먹어봐야죠. 예. 지금 댓글로 핫식스도 파는 거냐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핫식스는 예요? 내가 먹기 위한 겁니다. 핫식스는 김용민 당 떨어질 때 네. 방지용으로 자, 사놓은 드시죠. 드시죠. 이게 또 새 제품 핫킹이네 또 핫식스 킹. 야, 진짜 맛있다. 아 살아있네. 그러나요? 먹을 때마다 맛있어. 당도가 워낙 세서 제가 뭘 안 먹다 먹으니까 이 양쪽 옆에가 아릴 정도로 당도가 있네요. 너무 맛있네. 이거 제사 때 되면은 이거 집안 사람들 다 와서 까고 있잖아요. 이거. 네. 까고 그때도 있네. 써도 유행 저 뭐야 유용하겠네요. 제사 때 써도 그렇고. 아, 목이 좀 텁텁할 줄 알았는데 시원한 맛이 있네요. 예. 이게 육즙이 과육즙이 쫙 나고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적당하게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칼로리 너무 높다. 이거 하나가 170칼로리야. 롯데에서 싫어한대요. 그런 말. 아니, 핫식스를 뭐 무슨 핫식스를 얘기야? 공주 밤 얘기를 하세요. 공주 알밤. 보여서. 아니 너무 맛있어. 이거 이만큼만 깔려도 이거 하루 종일 까게 돼. 이거. 그럼 예. 이렇게 까서 직접 공주 시민들이 까서 나온다는 밤이니까 정말 뭐랄까 더 마음이 굉장히 가네요. 달고 예. 이게 나는 쪄먹는 거보다 이렇게 날밤을 까서 먹는 게 훨씬 난 그럼요. 좋더라고. 이 술안주에도 꿀에다 찍어 먹으나 엄청 좋습니다. 몸에도 좋고 다음날 숙취도 없고. 예. 그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 예. 정안 나들목이 있습니다. 정말이죠. 예. 정안이 바로 공주 알밤의 산실입니다. 네, 공주 알밤. 여러분. 공주 앨범인데 왜 정원이요? 응? 공주시 정안면이니까. 공주시 정하면. 그 정안 나들목 인근에 있는 정안 휴게소의 라면이 되게 맛있어. 그래 맛있어요. 라면이요? 라면에서 밥 넣어서 먹어도 맛있겠네요. 아니 근데 이게 밥 뭐 찹쌀떡도 있고 뭐 쪄서 나오는 것도 있고 생밤도 있고 막걸리도 있잖아. 막걸리도 있고 참 이게 종류도 많고 아주 정말 공주시에서 좋은 일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 도움이 되고. 예. 아 맛있다. 아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자 일단 그 박원석 의원님, 그 우리 이번 4.3 재보선 창원 선거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결국 단일화 됩니까? 되죠. 됩니까? 일단 두 후보가 예.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예. 25일까지 단일화를 하겠다. 민주당 이렇게. 권만호 후보와 권민호 후보와 권민호요. 여영도 죄송합니다. 후보 사이에.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전사가 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애초에는 거기 민중당 후보도 출마해 있거든요. 손석형 후보가. 그래서 민중당 정의당 사이에 단일화 논의가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원 지역에 그 뭐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나 또 이 진보적인 그런 시민사회계가 주선해서 진보 원탁 회의라는 걸 구성을 해서 네. 그 차원에서 논의를 해왔는데 그래서 단일화 방법에 대한 이견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민중당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50%, 아니 처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100%이 투표로 네. 단일 후보를 결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창원 성산구의 보궐선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성산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의당은 이게 성산 주민 여론조사로 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민중당의 요구를 50%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조합원 투표 50%, 성산 주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이제 민중당의 제안을 수용해서 역제안을 했는데, 근데 민중당에서 갑자기 여론조사는 못 받겠다.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선거인단 투표 50%로 하자. 네. 또 새로운 제안을 들고 나왔어요. 어. 근데 그거는 이 성산구에서 열리는 보궐선거라는 그런 이번 선거의 그 선거하고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이견이 있는 채로 협상이 중단이 됐는데 네. 민주당의 권민호 후보가 3자 원샷 단일화를 제안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저희는 그거 뭐 좋다 수용을 했고 근데 민중당에서는 정의당과 민중당 간의 선단일화가 여전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이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합의가 된 거는 네.
민주당의 권민호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 간에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가 돼서 네네. 두 분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했죠. 25일 이전까지 단일화를 하겠다. 사실은 뭐 통상적인 그냥 일반적 총선이었다면은 여당과 야당 간의 단일화가 사실은 좀 어색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이번 선거의 의미가 워낙 특수하고 또 여영국 후보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노동운동하고 진보운동하고 네. 진보 정치인으로서 기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쟁력을 민주당도 알고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단일화해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의견이 모아진 거죠. 그렇군요. 지금 지지율이나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좀 이제 격차가 좀 있습니까? 거의 비슷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가장 최근에 나온 지지율을 보니까 네. 자유한국당 후보가 1등이긴 한데 네. 여영국 후보하고 불과 0.5%. 이거는 이제 다자간 구도예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후보 다 놓고 일곱 뭐 명. 손석형,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여영국 된. 네. 그리고 권민호 다 합치게 되면은 뭐 강기훈이 잽도 안 되지. 그럴 수 있겠네요. 단일화가 되기만 한다면 당선 확률도 굉장히 자유한국당 강기훈이 30. 그다음에 여영국 후보가 29.5, 권민호 후보가 한 17점 몇, 뭐 그다음에 민중당의 손석형 후보가 한 뭐 10 초반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일단 여영국 그 권민호 단일화가 성사가 돼서 단일 후보가 결정되면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 같아요. 기대해 봐야겠네요. 네. 근데 또 단일화도 잘해야지. 이게 저 싸움이 길어지고 또 이전 투구가 심해지고 이러면은 이건 사실은 좀 일단 투표용지 찍기 전에 해야 돼요. 투표용지 인쇄된 후에 하면은 이게 단일화 효과가 떨어져. 네, 헷갈려요. 예. 네. 왜냐하면 이름이 나오니까 거기 또 찍는 사람들이 생기거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심상정, 유시민 간의 경기도지사 후보 단일화가 그렇지. 됐는데 예. 투표용지가 인쇄된 다음에 됐어요. 그때 무효표가 거의 한 10% 가까이 나왔어요. 7점 몇 퍼센트 나왔어요. 근데 그때 그 유시민 후보가 김문수한테 얼마 안 졌거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 단일화 효과를 온전하게 네. 투표로 가져가려면 투표용지 인쇄되기 전에 돼야 돼요. 그렇긴 하겠네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지금 손석형 후보는 민주노총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죠? 과거에? 그분도 도의원 출신이세요. 아 도의원 출신이었어요? 예. 과거에 이제 통합진보당 시절에 네. 도의원 하셨고 거기서 이제 노동조합 활동도 하셨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 있는 분이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분이고. 민주노총 그 조합원들 상대로 그러니까 이제 조직력으로 하면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어느 후보의 유불리만 일방적으로 고려할 수가 없는 게 단일화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성산 지역 그 성산구 보궐선거에 후보를 선출하는 건데 네. 성산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된다는 것도 실은 좀 어색하고.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단일화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때마다 단일화 방법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어떤 경우에는 뭐 민주노총 조합원 투표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민주노총 뭐 조합원 투표, 여론조사 이걸 섞어서 하기도 했고 네네. 이게 19대 총선 때 강기훈 후보가 당선이 됐던 이유가 당시에 이 통합진보당 후보였던 손석형 후보하고 진보신당 후보였던 김창근 후보가 단일화가 안 되는 바람에 네네. 그러니까 당시에 손석형 후보가 민주당하고는 단일화를 했어요. 근데 진보신당 김창근 후보하고는 단일화를 안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강기훈이 당선된 건데 근데 우리 민중당의 손석형 후보가 지금 민주당 정의당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톤으로 비판을 하고 계세요. 더군다나 이제 뭐 노동시장위원회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이랑 단일화를 하는 거는 진보의 대의에 어긋난다. 근데 그거는 과거의 손석형 후보가 19대 총선에 민주당과 선 단일화했던 전례와 비교하면 적절한 비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일까지 단일화를 하기로 한 두 후보 간의 네네. 합의와 유권자들에 대한 약속은 변함이 없고 근데 오늘이 벌써 며칠입니까? 21일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늘 밤을 새서라도 실무 합의를 마치고 그리고 25일까지 단일화 결과를 내기 위해서 네네. 진행을 할 거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실무 협의만 되면 이미 안심번호는 다 추출을 해놨기 때문에 예. 여론조사는 이틀 돌리면 되거든요. 일단은 지금 민주당 후보하고 여영국 정의당 후보하고 네. 둘이 권민호 민주당 후보하고 네. 여영국 정의당 후보. 네. 그러면 이제 예. 선거 구도가 한번 출렁이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분위기가 확 잡히죠. 지금도 사실은 여영국 후보가 아주 박빙으로 자유한국당 후보를 쫓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권자들의 어느 정도의 표심이 형성이 돼 있는데 단일화하면 그 시너지가 더 커지니까 네. 그러면 이제 선거 분위기를 이쪽이 주도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지. 손석형 후보가 단일화할 의지가 있습니까? 글쎄 잘 모르겠는데 말씀은 단일화를 얘기하나 근데 단일화 안 하면은 절대 이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얘기를 하나 네. 또 실제 뭐 그동안에 있었던 협상이나 혹은 대외적인 그런 발언으로 봤을 때 진짜 의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황금선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 사고로 인해서 제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프게 가신 노회찬 의원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노회찬 의원님을 대신하고 정의당을 대표해서 4월 3일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때 함께 만나 뵀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참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 선거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매일매일 울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생겼습니다. 처음 선거를 시작할 때는 시장통에 나가면 많은 분들이 저를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저를 보면 노회찬 의원님이 생각나고 그렇게 해서 아마 많은 시민들은 노회찬 의원님이 가신 후에 그 빈자리에 여영국이가 꼭 나올 거다는 아마 그런 생각들을 다들 좀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루하루 가면서 더 다져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깨도 무겁지만 발걸음은 가볍게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상주하면서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원 경제가 아무런 탈이 없었는데 촛불 이후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역선전을 하면서 이념 대결식 선거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이 아니라 창원공단을 살려야 됩니다라고 선정적 문구를 프랭카드로 내걸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은 문을 닫았지만 창원 경기도 점점 침체의 길로 나섰습니다. 이런 악선동에 우리 위대한 창원 시민은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창원 시민들은 꼭 힘을 모아서 진보개혁 세력의 힘을 모아서 자유한국당의 부활을 막아달라고 저에게 명령하듯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창원 시민들의 명령에 저는 겸손하게 부응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힘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민주당 권민호 후보와 3월 25일까지 단일화를 하기로 시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이제 지금 막바지 실무 협상을 하고 오늘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 25일 약속을 우리 시민들께 꼭 지켜드리고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제는 우리 노회찬 의원님이 그렇게 가시고 난 이후에 그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김지선 사모님께서 창원을 처음 방문해 주셨습니다. 먼 길을 오신 것이 아니라 참 힘든 길을 오셨습니다. 제 선대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하셔서 의원님 가신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 여영국을 통해서 노회찬의 정신이 꼭 부활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어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내내 환호성으로 시작된 선대위 발족식이 결국은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다짐을 했습니다. 창원 시민들이 바라는 만큼 바라는 대로 여영국을 통해서 반드시 노회찬을 부활시키겠다. 여영국을 통해서 노회찬이
펼치던 민생 정치를 꼭 전개하겠다, 부활시키겠다 이 다짐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전국에 노회찬 의원님이 가신 것을 아파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4월 3일 저 여영국을 꼭 당선시켜서 제가 꼭 당선되어서 그 아픈 마음들을 부여잡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또 우리 김지선 사모님께도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노회찬 의원님이 가시면서 멈춰버린 국회 개혁의 깃발을 들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저와 정의당이 앞서 나가겠습니다. 꼭 여영국을 응원해 주시고 4월 3일 노회찬을 부활시키는 주역이 되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영국 후보의 연설을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예. 하여간 뭐 단일화는 뭐 잘 될 것 가능하겠죠? 같아요. 네. 잘 될 것 같고 네. 예. 이게 이제 유권자들이 재보궐선거가 지금 전국에서 2개밖에 안 열립니다. 네. 그러니까 경남 통영 고성하고 그다음에 창원 성산 2군데서 열리는데 둘 다 사실은 뭐 이 자유한국당의 핵심 지역이죠. 그렇죠. 근데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는 그 PK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선거에서 진보정당 후보들이 당선되거나 선전했던 거기가 옛날에 권영길 의원님 지역구예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네요. 거기서 보니까. 2번이나 권영길 의원님이 당선이 되셨고 살림살이나 창원 하셨습니까? 을. 창원을 창원을. 아.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그 대공장들이 좀 밀집해 있고 이래서 또 노동자들의 그런 정치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꽤 높은데요. 그러니까 울산하고 울산 북구하고 좀 비견될 만한 이런 지역이어서 나는 이제 유권자들이 선거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적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하고 전략적 선택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의당 정의당 여영국 후보와 민주당 권민호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래서 단일 후보가 결정되는 순간에 네. 선거 판도가 달라질 거다. 그때부터 이 단일 후보가 한 발 앞서서 확 치고 나갈 거고 대체로 이 자유한국당 후보하고 이 양강 구도로 정리가 되면서 결국에는 단일 후보가 이길 거다. 그 지금 황교안 씨가 그 창원 내려가서 뭐 상주하면서 선거 운동하는데 네네. 야 패착도 이런 패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해서 이겨야 가치가 있는 건데 민주당 후보는 지금 만약에 단일 후보가 안 되면은 지금 황교안은 정의당 후보하고 싸워야 되는 그렇게 되는 큰 거죠. 양상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이긴다 한들 그 승리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마 지금 정의당이 뭐 정의당을 제가 얕잡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걔네들은 지금 선거 운동하는거나 뭐 이런저런 국회에서의 그 정치가 문재인 정부 타격 입히거든요. 근데 그게 힘써서 용 써서 했는데 민주당은 타격을 안 입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겨도 본전, 지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입는 이런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일단 PK 지역이기 때문에 게다가 정의당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는데 정의당 후보한테 진다. 물론 이제 정의당은 노회찬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민주당 후보하고 단일화가 되면. 황교안은 이제 리더십의 기스가 나는 거지 시작하면서부터 통영고성을 이긴다 한들 네. 통영고성은 11대 국회 때부터 한 번도 이 소위 말해서 민주당 쪽 이 진보 개혁적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 20대 총선에서 무투표 당선이었어. 네네네. 후보도 못 냈어.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통영고성은 약간 자유한국당 후보가 유리해요. 네네네. 현재까지 지형은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보수 색채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몰라 선거는 뚜껑 열어봐야 돼. 만약에 여기서 뒤집히거나 아주 박빙의 선거로 가게 되면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는 통영시장 고성군수가 다 민주당이 됐잖아. 다 민주당이 됐잖아.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것도. 그래서 뭐 1승 1패를 하건 1승 1패를 해도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뭐 본전 못 걸리는 타격이 선거. 패배야 패배. 2패 하면은 정말 황교안 이제 아웃인 거고 그때는. 이 황교안이 또 이 창원지검장 출신이야. 아 그래요? 옛날에 검사할 때. 네, 예, 그래서 예. 자기하고 연고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배경으로 이제 자기가 창원에 가서 상주하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단일화만 되면은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창원 지역의 유권자들의 정서도
아니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노회찬이 그렇게 안타깝게 이제 생을 마감하고 그렇죠. 임기를 못 채운 자리인데 그거 다시 자유한국당에서 넘어가서 되겠냐 이런 정서가 강해요.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 후보나 정의당 후보가 단일화 되길 바라지. 그래야 본인들 이제 고민이 적어지잖아. 그래야 흔쾌하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고. 그렇죠. 아니 근데 만약에 이번에 그 이제 어떻게 보면 황교안 이제 당 대표가 첫 번째 치르는 선거잖아요. 첫 실험 때 오는 거지.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2패를 내요. 예. 그렇다면 이거 뭐 총선으로 가지도 않고 벌써 여기서 무너질 수 있는 길이다. 뭐 약간 이렇게 봐도 되는 아니 겁니까? 그 지금의 그 구도에서 네. 황교안 씨가 창원 가서 뭐 그냥 승리를 한다. 개선 장군도 했다는 거지. 근데 이제 통영이야 뭐 고성이야 뭐 거긴 뭐 당연히 될 거니까 네. 거기는 신경 안 쓰고 창원에 베이스 캠프를 차린 거 아니에요. 그지. 창원에 원래 지금 저쪽 정의당 혹은 자유한국당 의석이 아닌 그 의석을 늘리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 1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플러스 1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승리의 공로를 자기가 이제 얻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사실 창원 내려간 건데 이기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제가 봤을 때는 네. 거기 베이스 캠프 차렸는데 거기서 지면 얼마나 개망신이에요. 그리고 설령 이긴다 한들 제가 봤을 때는 정의당 후보로 다녀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정의당 후보를 이긴다 한들 그 뭐 무슨 큰 뭐 정치적인 성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황교안 씨가 창원에 내려가서 수선 떠는 게 이거는 정말 정치 초년생의 그 정말 지각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선거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아니 뭐 그래서 재밌게 돌아가겠는데. 예. 그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창원에 지인들이 있거나 친인척이 있으시면은 네. 꼭 전화하셔서 이 노회찬 그 전 의원의 유지가 담긴 선거인 만큼 그렇죠. 꼭 이 여영국 권민호 두 사람 간의 단일화된 후보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네네. 이렇게 독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저희는 뭐 자신 있습니다. 그 단일화 되면 이긴다. 아니 노회찬 이제 고 노회찬 전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그때 몇 %로 득표를 하신 거예요? 그때 꽤 차이 났어요. 꽤 차이가 압도적으로 나네요. 이겼을 거예요, 아마. 압도적으로 이겼네요. 그렇군요. 그때도 이 상대 후보는 강기훈이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뭐 기대를 좀 해봐야겠네요. 결과에 어떤 결과 나올지. 근데 마지막 재보선이 네. 왜냐면 이번 그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이제 1년밖에 안 얼마 남았거든. 남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재보선이 될 텐데 네. 이번 선거 결과가 현재 그 자유한국당의 향후 선거 판도 구도를 확정지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황교안 중심으로 다음 총선 갈 수 있을지 이게 또 판단이 될 텐데 여기서 이제 황교안 씨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가 나온다. 네. 그럼 이제 골 때려지는 거예요. 슬슬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아니 근데 1년 정도 남는 이제 총선인데 그 임기가 너무 좀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조금 있어 또 선거를 치르셔야 되네요. 그러니까 당선된다 21대 하는데. 총선 선거 운동을 네. 당선된 다음 날부터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때부터 아예 이제 시작을 한다 그렇지 생각하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 그냥 선거 운동 하는 거야. 예. 그렇게 생각할 수